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울림이 가득한 클랑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몇 분 안에 들어간다 이런 거는 저도 아직은 한 적 없는데 이제 마라톤 얘기, 육상 경기 이런 거 얘기 그리고 시간 얘기까지 묵사발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판도라에 달리기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줄 아시면 어쩌나 살짝 이거 좀 걱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런생아 이제 갓 시작한 신생아여서 맞아요. 달리기라는 단어만 우리말 단어만 봤을 때는 저도 속도를 함께 생각하는 달리기였거든요. 아, 네. 그게 어느 속도인지랑 상관없이 달리는 거. 그럼 일단 숨이 차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라톤 정도. 오래 달리기 우리 학교에서 요즘 안 하나? 제가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했을 때 몇 년도 그때 정도 속도로 이렇게 막 속도를 내서 달리는 거를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달리지 않는데라고 찾아보니 판도라가 달리는 거에 적합한 단어를 찾았지 뭐예요? 뭐예요? 판도라는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조깅. 아니 그래서 그러면 조깅은 뭐고 러닝이 뭔가 이거 어떤 같은 거 아니에요? 차이일까? 다른 걸 다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런생하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말로는 말한 대로 그냥 달리기예요. 네. 근데 두 개의 확실한 차이는 페이스 그리고 목적이 차이가 있어요. 아까 목적은 묵사발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느 거리를 어느 시간 안에 달려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달리는 것. 그리고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것이 러닝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마라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장거리, 러닝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어느 시간 안에 달리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본인 페이스를 찾아서 달리는 걸 얘기한대요. 그래서 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훈련의 의미가 조금 가미되어 있는 것. 그게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이래요. 숨이 가빠질 정도의 운동 강도를 가지며 1분당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70% 전후. 그러니까 내가 내 숨을 70%까지 다 쓰는 거예요. 와. 조금 좀 그런 건 어느 정도지? 좀 느낌이 안 오시죠? 그럼 조깅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70%미 죽을 것 같은데? 100%면 죽지 죽어요. 않을까? 100%야지 죽어요. 그러니까 숨이 좀 차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많이 찰 부담이 것 있는 같은데? 정도인 거고요. 조깅은 우리가 조깅하면은 저는 배경으로는 아침 햇살 뭔가 새소리 약간의 안개가 있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게 떠오르네요. 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조깅이라고 하면 적당한 속도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워밍업 아니면 혹은 운동을 마무리할 때 이제 쿨다운 한다 그러죠. 그때 그것을 목적으로 달리는 것을 조깅이라고 한대요. 조금 느낌 오시죠?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 확언컨대 클랑풀님은 러닝 하신 적은 없어요. 나 저 차를 안 타면 저 차 놓치면 어디 못 가 이럴 때 러닝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몇 그게 시간 진짜 안에 러닝이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 네. 아주 잘해요. 그쵸. 근데 그걸 즐겨 하시진 않죠. 사실 즐기는 것 같아요. 차 시간 맞춰서 나가요. 그쵸. 근데 그 훈련으로 하시나요 혹시? 그런가 보다. 훈련인가 봐. 그쵸. 훈련이 된 거지. 지금부터 딱 나가서 3분 후에 차가 도착을 하는데 훈련이 그걸 됐네. 탈 것이냐 아니면 2분 50초에 나갔는데 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그렇지. 이분은 러닝이네. 러닝. 이거 확실히 러닝이네. 목표가 있네. 점점 기록을 줄여보는 거야. 그쵸. 그렇죠. 목표가 있어. 네. 그렇죠. 목표를 그래서 그게 이제 평소에 줄여야지. 체력을 아끼셔. 집에서 더 늦게 나가는 거니까. 맞네. 아니 근데 지금 조깅 얘기하시면서 워밍업과 쿨다운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조깅은 달리다가 끝 어디 정도 올라가면 다시 쿨다운, 다시 또 올렸다가 아니요. 쿨다운 이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그 조깅이라는 훈련이네. 상태는 제가 아까 심박수 말씀드렸던 거를 네. 이제 러닝이랑 비교해 볼게요. 조깅 같은 경우 분당 심박수가
개인 최대 심박수의 50% 전후가 이상적이래요. 음. 그래서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인가? 그 제가 숨을 한 절반 정도만 숨이 가쁜 정도예요. 그게 어느 정도일까? 나는 내 숨의 100%를 쓰고 있나 50%를 쓰고 있나? 그것 또한 그걸 찾는 게 본인의 페이스를 찾는 건데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이런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데 50% 정도라면 내가 숨차긴 하지만 누군가랑 대화는 할 수 있대요. 네, 숨 차면서도 야 그래서 어쩌를 마치면 어딜가 이렇게는 할 수 그래서 있는 야 조용히 해, 숨차다 그만 얘기하자.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잘 되고 있어 이렇게는 할 수 있는 하지만 러닝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안 되죠. 한돌아 나 도착하면 연락할게 잠깐만 나 30분까지 저기 가야 돼 끊죠 통화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명확한 그런 기준이다. 정도라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읽고 보니까 판도라는 러닝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조깅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아닙니다. 판도라는 조깅이 아닙니다. 판도라는 뭐가요? 서킹이에요. 서킹. 그게 뭐예요? 그 조깅이 아침조에 달리기거든요. 나 진짜 그런 건 줄 알았어 어렸을 때. 그래서 밤에 달리면 서킹. 그렇습니다. 예. 깅이 무슨 깅자예요? 달릴킹. 달리깅. 달리깅? 그리고 네. 그거 궁금하네요. 이게 자기 심박수의 100%를 알 수가 있나? 난 그거 그거부터 보면 알아요. 궁금한데. 사후세계 근데 보고 그거를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면은 100%라고 그러니까 정말 100%는 숨이 넘어가면 죽는 거라 그거 알 무서워서 수 없을 못할 것 것 같은데? 같긴 해요. 근데 우리도 그 차 시간 놓치기 직전까지 막 정말 전력 질주해서 달렸을 때 정말 너무 숨이 안 쉬어져서 가슴이 어딘가 아플 정도로 숨 차는 순간 있잖아요. 대략 그냥 그 정도가 저는 약간 100%까지 저는 99%까지 쓰는 것이 아니고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넘어가기 직전까지. 제가 어렸을 때 네. 육상 선수였거든요. 아 진짜? 와, 진짜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밝혀지네요. 네, 그래갖고 학교끼리 교내? 하는 대회는까지 정도 가는 정도 선수. 근데 와, 선수 많네. 네, 근데 맞네. 근데 개주하잖아요. 4명이서 네. 달리기. 예, 그거 할 때 마지막 주자였는데 제일 잘 제일 달리는 중요한 사람이네. 사람이네. 이거는 사람의 눈이 있어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넘어지지는 않는데 막 왜 너무 빨리 달려서 넘어진 적 있으세요 혹시? 있죠. 있죠. 근데 훈련을 하면은 그거가 방지가 되는 거예요. 안 넘어져요. 아 그것까지 다 쓸 수 있는. 근데 그렇지만 막 진짜 최고로 그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갖고 저는 그거 한번 할 때랑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랑 오래 달리기도 나갔었는데 오래 달리기도 1등을 하긴 했어요. 와. 근데 너무 빨리 뛴 거야. 보는 눈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뛰면 안 되는데 이게 숨이 진짜 막 미친 내 듯이 체력보다 더한 거지. 컨트롤이. 이거는 정말 너무 아파요. 막 여기가 되게 아파. 그리고 딱 그게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기도 불편하고 뭔가 해서 심장이 진짜 막 쪼이듯이 막 아파. 심장마비가 그런 건가 누워야죠. 봐. 눕기도 누워도 불편하고 그래서 막 약간 굴렀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다가 진짜 이런 소리. 그러니까 저 조금만 이런 말 깊은 못해요. 숨을 못 쉬는 이런 거야. 말이 안 나와 그냥. 그게 한 1분 정도 가까이 그게 돼요. 제가 그 경험 때문에 쓰셨네.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안 해요. 그 이후로 트라우마. 멀리 뛰기로 바꿨어요. 멀리 뛰기로. 그래도 멀리 뛰기는 일상 짧게 뛰고 종목 중에. 그냥 끝나잖아요. 멀리 뛰기로 바꿔버렸어. 아무튼 근데 그 이후로도 경험한 적은 없는데 비슷하게나마 가려고는 해본 적 있죠. 런닝머신도 12까지 올려놓고 막 탁 뛰어본 적도 있고. 근데 그게 까딱하면 정말 골로 가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마라톤 저희가 TV에서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 되게 편하게 달리게 보이잖아요. 네. 편하게 달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선수들이?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속도 꽤 나는 거잖아요. 속도 일반인들 진짜 그렇게 못 달리는 빨라요. 거잖아.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 런닝머신에서 그렇잖아요. 뛰는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단거리 선수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죠, 질주하는 비슷하게. 거죠. 네. 그죠. 그 어렸을 때 오래 달리기 이런 것도 할 때 그래도 나름 1등급 그거 따지는 거 있었죠. 있잖아요. 예전에 있었죠. 체력장. 그때 1등급 하긴 했어요.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은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 그만큼까지 길게 달릴 일은 사실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하철
지하철이나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트램을 타기 위해서 그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뛰면 1분이었어요, 사실. 걸으면 3분이고 뛰면 1분. 그런 거리인데 이제 그거를 더 빨리 가보겠다고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늦게 출발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빨리 달려야만 하는 상황이 이제 계속 생겼었는데 그걸 할 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숨이 덜 차게 그리고 더 시간에 맞춰서 달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아, 러너 맞네. 훈련을 아니요, 했네. 훈련. 나도 모르게 그렇게까지 안 해요. 이분 그래요? 이분 훈련하셨네. 달렸는데 달렸지만 달려고 나서도 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딱 일어나서 딱 타야 되는데 하고 막 이러면서 타면 너무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숨이 안 차 보이게끔 탈 때만큼은 하려고 이렇게 탈 수 있게끔. 아 그냥 일찍 일어나서 인상을 일찍 탈수 나가야죠. 여유 있게 나가야죠. 안돼. 그거 안 아 돼. 그럼요. 그거 하려고 가는 건데. 아, 왜 너무 그러세요? 웃긴다. 런닝메이트가 뭐 트램, 뭐 버스, 지하철이 런닝메이트네. 진짜. 같이 뛴 그래서 저 친구들. 그거 갈 때 어떻게 갔냐면 그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이게 되게 멀리 벌리면서 갔어요. 오. 뭐야, 학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오. 다리를 움직이다시피 약간 춤을 추듯이. 맞아. 좀 상체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원래. 그렇죠. 저 그렇게 달리니까 딱 탔을 때 좀 덜 숨이 차더라고요. 오, 훈련을 했네, 진짜. 아, 근데 대단하다. 멋지십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타고 나서 멀쩡히 탔는데 그 다음에 막 뭐가 막 확 올라오면서 뒤늦게 밀려와. 와요. 뒤늦게 열이 확 올라오면서 식은땀이 혼자 막 나는 거예요. 겨울인데 막. 아, 이 400m 선수셨군요. 시간대로 그러면 봤을 때 400m.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제가 애매하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러닝으로는 훈련이 조금 되셨잖아요. 근데 네. 체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 조깅하셔야 돼요. 그렇죠. 조깅을 조금 하셔야 그런 이게 뒤늦게 이게 올라와서 식은땀 나고 이런 거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두 가지 효과가 완전히 다른데 러닝은 순발력을 높이는 그 운동이래요. 그러니까 순발력 내 몸의 순발력을 높이는 훈련이고 조깅은 정말 건강 증진, 내 기초 체력을 업시키는. 실제로 지방 연소에도 두 가지 중에는 확연하게 조깅이 몸에 유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가 난 좀 체중을 줄이려고 뭐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무게가 안 줄어든다. 그러시는 분이 훈련하고 있어서 그래. 있다면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기록 지금 단축. 본인 페이스보다 빨리 달리고 계신 걸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히려 속도를 줄여보시면 훨씬 원하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살이 안 훈련 빠지는 그만하시고. 거구나. 네, 그거는 천천히 끝나고 다니세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 마라톤하고 러닝 하신다는 분들, 그 달리기라고 우리말로 달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조깅은 조깅이고 달리긴 달리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깅은 그냥 그런 걸로 안 치는 거야. 러닝이랑 다르게 그냥 달리는 축에도 안 껴주는 분들이 많던데 이제 판도라가 런생하다 보니까 제가 조깅을 조금 강조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깅 그 위한 팁 3가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좋아요. 사실 또 저희가 보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러닝을 지금 즐기고 있는 우리 클랑폴리도 지금 조깅이 필요한 상태다 보니까 제가 팁 몇 가지 드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아까 호흡의 50%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최소한 20분 정도는 달려야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오셨죠? 유산소 운동 어디죠? 헬스장 가서도 그 뭐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러닝머신? 러닝머신. 러닝머신을 뛸 때도 최소한 20분 정도는 해야 그때부터 효과가 있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30분 이러는데요. 30분. 네, 30분을 헬스장마다 넘게 달라요. 뛰는 게 좋대요. 근데 30분을 그래도 꽤 속도가 있다. 내가 그래도 달린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걷는 거에 2배 이상으로 달리려고 하면 처음부터 속도를 내면 30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팁은 워밍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저 이거 찾으면서 알았어요. 워밍업 한다고 점점 생각하면서 뭐 했냐면 스트레칭 했거든요. 근데 스트레칭은 달리는 거에 오히려 방해되는 워밍업이에요.
왜요? 몸을 좀 풀고 시작을 해야 뭐 관절이나 뭐 놀라지 않지 않을까요? 그게 좋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무조건 달리다가 나중에는 워밍업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스트레칭을 했어요. 근데 별로 안 다르더라고. 근데 이걸 찾는데 보니까 그 스트레칭이라는 건 근육이 늘어나게 하는 그 운동이잖아요. 그 스트레칭이잖아요. 근데 그게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몸이 반사작용을 또 일으키게 된대요. 그래서 그 자체가 뇌랑 근육 간의 어떤 신호에 영향을 미쳐서 근육이 수축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된대요. 그래서 근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리는데 방해가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내가 뛰려고 하는 최대 속도에 정말 10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천천히 뛰다가 조금 덜 뛰다가 조금 더 뛰다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뛰는 걸로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초보자라고 하면 1분 정도 뛰고 2분 정도 걷고 다시 1분 뛰고 이런 식으로 워밍업을 하는 게 좋고 지금 스트레칭 같은 방법을 정적인 워밍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더 격렬하게 동적으로 오히려 마구마구 움직이는 그런 워밍업이 훨씬 달리는 거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좋은 정보다.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달리기를 이제 외국 애들은 아침마다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그게 그래요? 습관이 들어서 영화에서만 보는 장면이 아니었군. 네, 아침에 그냥 눈을 뜨면 이렇게 전날 이제 약속했던 뭐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뛰자 했으면 일어나서 그냥 옷 입고 나와서 7시 딱 나와서 다 같이 그냥 나가요. 그냥 뛰기 시작하면 가는 길에 앞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를 다 만나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줄지어서 뛰어요. 앞에 순서가 있으니까 앞지르거나 하진 않는데 물론 이제 나보다 너무 느린 사람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제 안녕 이러면서 이제 먼저 가고 뭐 이러긴 하는데 여튼 가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 줄지어서 뛰는 상황이 맞춰지고 뭐 앞에 사람에 맞춰서 나도 같이 뭐 그 패턴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훈련 많이 하셨네. 제가 워낙에 달리기를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이라 그 친구들은 사실 엄청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제가 정말 1분 딱 뛰기 시작하니까 다리에 막 쥐나듯이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1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와 니네도 그러냐 했더니 그렇지 않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대요. 너무 천천히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나 혼자 반응이 왔던 거예요. 그럼 니네는 얼마만큼 갈 수 있는데 했더니 애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와 사람이 아니면이다.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제 패턴대로 뛰고 그러면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제 옆에도 있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자기 페이스대로 저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봐. 그럼 나는 어디까지 좀 더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고 다시 잠깐 얘기하고 누군가랑 옆에 있던 친구가 교체가 되고 그리고서는 그 친구는 원래 옆에 있던 친구는 자기 페이스대로 또 갔다가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자기 거 하면서 저를 좀 같이 운동을 시켜줬었어요. 훌륭하다. 좋은 친구 덕분에 그러니까요. 했네. 아니 그러면 그 동네는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뭐 어떻게 그 트랙. 공원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바로 앞에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길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바닥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두 사람이 걸어가기에 딱 적당한 꽉 차는 그런 정도의 길인데 그 길이 그 트램 다니는 전차 다니는 길과 함께 있어요. 와. 그래서 그 전차 다니는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옆에는 이제 뭐 학교도 지나가게 되고 뭐 기숙사도 지나가게 되고 예쁜 집들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딴 길로 약간 산으로 빠지는 길들이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말도 뛰어다니고 우와. 염소도 좀 있고. 우와. 네. 제가 살던 데가 레 구른트라고 해서 노루, 사슴, 노루가 있던 많이 있어서 고라니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가끔 다니다 보면 그런 애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같이 뛰고
같이 같이 뛰어. 다른 방향으로 같이 뛰고 하기도 했어요. 우와. 좋다. 아니 요즘에 달리는 거 같이 달리고 싶어서 네. 뭐 러닝 클럽이나 러닝 크루 뭐 이런 이름으로 동호회를 많이 하는데 그 동네는 그런 것도 필요 없네요. 그 나가면 그렇죠. 그냥 나가는 아침에 거잖아. 나가면 누군가는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달리고 하는 그런 거가 사실은 아침에가 주로 많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그렇게 됐나 봐요. 같이 뛰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이러는 거.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 손주들까지 쭉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낮에도 뛰고 사실 저녁에도 뛰고 계속 뛰어요. 사람들은. 다만 아침에가 좀 비중이 많아서 줄지어 뛸 수 있을 만큼 많다라는 거. 우와. 저는 나가면 그 달리고 계신 분 중에 같이 인사를 할 만한 분은 없었기에 인사가 저도? 큰일 나요. 네, 이 러닝 위아래로 클럽 훑어보고 같은 뭐야 거를. 막 이런. 아 그래요? 이게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최근에는 그런 뭐 크루 모집하는 것도 많고 해서 선택할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또 그래도 코스가 있는 곳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딘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이 뛰고 싶은 사람이 절실하다. 같이 뛰면 좋겠다 하는 것과 코스, 괜찮은 코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코스라는 거는 제가 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싶은데 저희 뒤에 집 뒤에 있는 공원은 산을 깎아서 만든 공원이어가지고 너무 평지는 힘들죠, 힘들지. 많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너무 힘들지. 다이나믹해요 코스가.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일정하게 달리려고 하고 페이스를 찾으려고 해도 지금 3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거기로 가는데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되려 뭐 남산 둘레길 같은 곳 거기를 2번 갔는데 그 2번 간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걸은 그 달린 시간은 그게 몇 배는 더 긴데도 그래서 좀 완만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코스가 있는 게 참 좋겠다. 그런 데로 좀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지금은 어떤 곳을 가면 좋을까 코스를 한강. 좀 추천받고 싶다. 네, 한강 너무 한강 좋죠. 좋을 것 같아요. 석촌호수를 추천합니다. 자, 우리 4명 다 모입시다. 석촌호수. 어디 좀 옮겨야 그쪽으로 되나? 이사 가면 되나요? 아주 평지에 아주 네. 그 뭐 우레탄 딱 깔려 있고 아주 푹신푹신하고 좋습니다. 바닥에 몇 미터 뛰고 있는지 숫자도 써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그거 좋다. 제대로 된 코스가 좋습니다. 있구나. 끝나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네, 바로 그냥 저희가 그날 소비한 칼로리는 그날 바로 보충해 드려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보충해 드려요. 저 되게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한강에서 그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아, 그걸 꿈꿨어요? 그 그거 빨리 아니, 이루어요. 왜? 여러분 지금 달리기 얘기하는 시간이라고요. 나오네. 아, 역시. 다른 쪽으로 살렸네. 아, 죄송해요. 최근에는 예능으로도 이 달리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달리는 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엠넷에서 아니요. 하는 예능이래요. 같이 런닝맨 달리는 알아요. 그것도 러닝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검색을 틈틈이 해보고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는 없나 코스도 검색해보고 사람들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게 트레일 러닝이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네, 무슨 트레일 뜻이에요? 러닝 그냥 트레일이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러닝은 달리기 그래서 합성어인데 포장되지 않은 자연의 길을 달리는 걸 말한대요. 내가 했던 거다. 님이 네, 하셨네요. 노루랑 누구죠? 말도 같이 달렸다고. 그런 데가 있나요? 군대 가면 맨날 합니다. 여기는 있지 트레일 러닝. 잘 포장되어 있는 굴곡이 아주 많은 다이나믹한 그 공원은 그런데도 다 바닥이 아스팔트로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쉽다. 흙바닥이라도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런생아가들 투정만 좀 부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제가 또 이제 일터가 저 일산으로 옮겨졌는데 네. 일산에 호수공원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도 맞아요. 좋습니다. 다 오세요. 거기 일산 빠져요. 한번 왔다가 석촌호수 한번 가고 한강 가서 라면 먹고 괜찮네. 라면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정 할게요. 그러면 드시고 계세요. 우리가 먹는 동안 갔다 올 테니까 우리는 뛰고 올 테니까. 그럼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걸 바라는 거죠. 신호등 없이 좀 일정하게 30분 좀 달려보고 그러니까. 싶어요. 바닥도 좀 뭐 흙이라든지 아니면 우레탄 깔려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운동화 구입이 지금 시급해요. 아, 그러네. 자, 이제 운동화 구입의 합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모든 게 이제 모아지죠. 네, 구입을 장기 하셔야죠. 구입으로 다 갖춰서 가지고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민망한 데는 적당히 이게 조금 보완도 가리고. 되면서 근데도 이게 나풀나풀거리는 옷이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한 거죠. 막 속도를 내지 않아도 좀 움직임이 불편하니까 타이트하면서도 불편함이 없는 가벼우면서도 추위를 타지 않는 그러다가 땀이 나는데도 배출이 잘 되면서 어려운 그런 옷 거야. 있으면 아니 그렇게 민망하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달리기가 하러 뭐가 있는 먼저야?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네. 뭐가 문제지? 근데 외국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입고 싶은 거 입으시면 돼요. 그럼 외국 신경 안 써요? 나가야 돼요? 외국 나가야 된대요. 네, 어쩔 수 외국 없다. 나가시면 돼요. 알겠다. 마음껏 벗으셔도 돼요. 음. 판도라님이 이번 주제 달리기로 정하시고 나서 저는 궁금한 것들도 너무 많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달리기 아침에 뛰는 게 좋은지 저녁에 뛰는 게 좋은지 뭐 아니면 조깅이냐 석깅이냐. 그렇죠. 아침에 뛰면 뭐 저녁 그간에 있었던 안 좋은 공기가 내려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걸 내가 아침에 뛰면 다 마시게 되니까 건강에 해롭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고 저녁에는 차들이 내내 다녔으니까 하루 종일 뭔가 매연이 쌓여 있어서 그걸 내가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언제가 좀 더 나을까요? 낮에 뛰어야 달리는 것 자체가 건강에 해롭습니다. 뛰지 마세요. 그렇죠. 맞아요. 관절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유는 끝이 없지. 저는 저녁에 뛰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끝나고 예뻐서? 한잔하게 아. 맥주 한잔 해야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달리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밖에 미세먼지가 너무 나쁨이라고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면 안 나간다. 되죠. 안 돼요. 나가요 저는. 왜냐? 끝나고 맥주 한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클랑펄님은 미세먼지 나쁨 보면은 나가지 말아야지. 안 돼요. 건강에 해로워요. 판도라님은 미세먼지 나쁨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 거의 해골 모양인데 까만색이 뭐 정말 최악이라고 나와 있는 날. 그런 날 빼고는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주 나쁨도 최악 다음에 아주 나쁨인가? 그만큼은 이미 매우 나쁜 나쁨? 거 아니에요? 나갔다가 건강을 해칠 것 같은데? 고민한다 고민한다 고민. 자 외국의 좋은 날? 시골로 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나 오스트리아로 갈래. 그러니까 다 해결될 것 같아.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네. 근데 네. 당연히 미세먼지가 나쁠 때 운동하면은 그 미세먼지를 내가 막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운동을 안 하는 운동 부족보다는 미세먼지가 있어도 운동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라는 기사가 그래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있대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 저랑 워낙에 생각이 뭐 같은 거예요. 마스크 많이 끼고 있고 그거 다 막아준다는 거 아닌가? 마스크가 웬만큼을 막아주는 거 아닌가요? 너무 믿었나요, 저? KF 너무 부사.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 마스크 쓰고 달리기를 하면 불편해. 숨쉬기가 산소 힘들죠. 부족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수 그게 있죠. 우리가 마스크를 똑바로 안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KF94를 정말 제대로 쓰면 걸으면서 숨 쉬는 것도 사실 약간 힘들 정도로. 그쵸. 왜냐면 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였다 뱉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사실 마스크를 쓰고서 막 달리는데 괜찮네라고 한다는 얘기는 다 센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그럴 것 같아요. 공기 상태를 봐야 한다는 게 좀 슬퍼요. 그래서 이제 실내 그러면 이제 뭐 공기청정기가 잘 갖춰진 헬스장에 간다든가. 저는 이제 달리기보단 주로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계단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12층짜리를 살아가지고 12층까지는 어쨌든 실내긴 실내거든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누가 창문을 열면은 사실 다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약간 합리화지. 여기는 실내니까 좀 괜찮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달리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나갈 때 그 공기를 딱 보고 나갈 때 되게 좀 이거 못 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까봐. 아니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미친 듯이 나가서 뛰었던 적이 생각이 나네. 정기적으로 비만 오면 나가서 뛴 적이 있어요. 나도 비만 오면 나가고 싶던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비 맞고 뛰는 면 되게 멋있게 나오는 영화들을 한창 볼 때인데 뭐야? 뭔지 말해주세요. 그런 거 많아요. 뭐 홍콩 영화도 보면 비 맞고 맨날 뛰어. 뭐
뭐 조 터지고 또 뛰고 계속 뛰는 게 많아요. 항상 그 영화들 보면 느와르, 조폭 이런 거 보면 약간 그런 거에 그냥 나도 한번 비 맞으면서 한번 뛰어볼까? 어린 마음에. 난 그냥 비만 오면 나갔어요. 비 맞는 게 좋아서. 그건 이상한 거. 뛰셨어요? 비 맞고 뛰어다니고 머리 풀고 그러면 오해받아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문 앞에까지 가는 게 어렵다 네,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안 그러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국 클랑폴님은 사람 돼야죠. 물을 확실히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쵸. 맞아요. 그런 변함없는 것 같아요. 물 좋아하는 거 정말 변함이 없네. 네, 얘기 나온 김에 달리는 거랑 관련된 영화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발님. 아니요, 영화는 너무 많은데 그냥 몇 개만 딱 이 연도별로 좀 한번 달리기에 그냥 특화돼 있는 저걸 보면 막 달리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게 드는 그런 거를 뽑아봤거든요. 이게 러닝이냐 조깅이냐 뭐 그런 느낌으로 딱 나누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노래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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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싱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게 이제 근데 그게 달리는 거랑 관련이 있는 영화인가요? 권투 영화인데요. 로키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로키의 이게 왜 제가 이걸 첫 번째로 뽑았냐? 로키가 실버스타 스탈론이 훈련을 해요. 원래 약간 건달인데 권투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탁 집을 나서 가지고 시장통을 지나서 막 막 어디를 지나서 진짜 도로를 막 가운데를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이 음악과 함께. 근데 그 기분이 점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뛰다가 보면은 점점점 조금 더 뭐 시간 안에 뭐 약간 이런 기분이 계속. 근데 로키는 복싱 선수니까 당연히 훈련의 러닝이죠, 러닝.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희열을 어떻게 영화로 표현이 됐냐면 그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있어요. 그 배경으로 나와요. 저기 대로가 있고 저 밑에서부터 로키가 막 전력 질주로서 막 계단 위에까지 올라와요. 노래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하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 띄어서 이제 노래가 OST가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를 그 화면으로 담은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상징적인. 그래서 그 달리는 모습이 정말 사람들이 막 다 응원해주고 막 약간 이렇게 해줘요. 근데 1탄은 무명이고 2탄은 이제 굉장히 인기인이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갖고 똑같은 음악이 똑같이 뛰는데 2탄에서는 막 다 소리 질러주고 막 꼬마 애들이 다 뒤따라서 뛰어요. 와. 그러면서 그 줄지어서 한 진짜 수십 명이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전력 질주를 해요, 한번. 그 사람들이랑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뒤에 수십 명이 막 따라 처음에는 로키가 바로 앞에 있고 약간 근사치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느낌이다가 갑자기 전력 질주 100m 달리기처럼 해서 근데 그게 이 장면이 화면이 이렇게 딱 한 장면으로 롱테이크로 해서 쫙 하면서 로키가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게 막 보여요. 대박입니다. 멋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미술관 앞을 계단을 확 뛰어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을 번쩍 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로키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도 너무 이슈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징적인 어떤 영화가 되겠죠.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동상을 세우죠. 지금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런닝하는 요건 런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왜 로키 뒤를 막 사람들이 줄지어서 막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요거 기억나는 장면 없으세요, 여러분? 다른 영화? 포레스트 검프. 그렇죠. 포레스트 검프. 맞다. 포레스트 검프는 이거는 마라톤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라톤에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마라톤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깅에 가깝지 않나. 조깅으로 마라톤을 하는 42.195km가 아니라 지구 7바퀴야, 이거는. 그죠. 엄청 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근데 이것도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포레스트 검프가 척추 측만증 때문에 어렸을 때 다리에 교정기를 하고 나와요. 영화 보면. 근데 애들이 그거 보고 막 괴롭혀요. 엄청 괴롭혀. 제니가 이제 그거를 막 너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감싸주고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어렸을 때부터 제니 짝사랑하잖아요. 여자 주인공을. 근데 어렸을 때 애들이 자전거인가? 뭐 이렇게
타고 가면서 얘를 괴롭혀요. 포레스트 검프를. 근데 포레스트 검프가 막 도망가요. 근데 영화가 옆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면서 조금씩 막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를. 그래서 제니가 런, 포레스트, 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달려! 포레스트 뛰어! 막 이렇게 소리를 쳐준 거죠. 그때 그 교정기가 박살이 나면서 맞아. 그러면서 뛰쳐나갑니다. 그게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그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의 시작이 그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이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조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인생의 조깅.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라톤. 아, 이거 재영 초원이 선생님 다리는 맞지? 조승우가 나왔던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네, 그렇죠. 이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분이 배영진 씨라고. 그래서 이분이 마라톤을 실제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브3라고 그 서브3가 뭐냐면 뭐예요? 42.195km를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걸 서브3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장애 가지신 분 중에서는 최초고 이분이 배영진 씨가. 그러니까 그리고 최연소 서브3 달성 공식 기록으로 마라톤 전체 공식 기록으로 대단하죠. 근데 마라톤은 뭐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마라톤이죠. 훈련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걸 딱 보여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 4885 너지. 알아요. 추격자. 네. 이 김윤석이 하정우를 쫓아가는 이 추격자 영화 나홍진 감독. 이게 단거리 달리기로는 이렇게 재밌는 달리기가 없죠.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추격자가 나왔는데 똑같은 감독 나홍진 감독이 2010년에 황해라는 걸 찍어요. 똑같이 김윤석이랑 하정우가 나와요. 같은 배우예요? 네, 같은 감독, 같은 배우. 근데 그리고 내용이 달라요? 내용 완전 다르죠. 하정우가 이제 그 연변에서 와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게 쫓기면서 뛰어답니다. 막 온갖 전국을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릉까지 가요. 동해 어쨌든 동해 쪽으로 가는데 그걸 이제 뛰고 달리고 뭐 숨고 막 하면서 하는데 추격전이 그래서 감독이 하정우랑 김윤석은 영화 2편으로 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같은 감독의 배우들도 같고 그다음에 내용도 조금 그 분위기는 비슷해요. 좀 엄청 잔인. 나홍진 감독이 곡성 만들었던 감독이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좀 잔인해. 좀 리얼리티를 좀 많이 살리시는 분인데 아무튼 강심장이신 분들은 영화 보시면은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달리기. 이거는 뭐 이번 이 2편의 달리기는 생존에 대한 죽지 않기 위해 달리는 달리기. 그렇죠. 이렇게. 같은 배우 같은 감독이라는 게 좀 흥미롭네요. 이런 네. 영화가 있다니. 서브3라고 말씀해 주신 거 용어는 처음 들었는데 네. 42km를 어쨌든 3시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감이 잘 안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왜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올라가서 이제 숫자를 삐삐삐 누르잖아요. 그럼 다들 가보셨을 테니까 보통 처음에 몇으로 눌러요? 처음에 시작할 때 5 그렇죠? 판도라님은 네, 저도 5.5 정도. 네, 5.5 그러다 뛰면 몇 정도로 올려요? 12. 7, 7, 8, 그 사이. 8 네, 그렇죠. 그 이상, 8부터가 네. 약간 너무 제 기억에는 힘들죠. 8부터가 약간 달리는 느낌이에요. 8부터가. 네. 10, 12도 사실 꽤 어렵거든요. 전력 질주. 전 그렇게는 안 근데 해봤어요. 지금 42km를 3시간에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3시간 동안 14로 계속 뛰는 거예요. 14로 3시간 뛰어야 42km를 3시간에 끊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러닝머신으로는- 빨리 뛰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14로 뛰고 3시간 있는 거예요. 네.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되게 그냥 좀 가다가 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한 쉴까 할 수 6, 있을 7 것 정도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맞아요. 러닝머신 6, 7 정도 알았어요. 느낌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14로 계속 뛰고 있는 거죠.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TV나 이런 걸로 보잖아요. 네. 그들이 다 똑같은 속도로 뛰고 있어. 그래서 좀 느린 느낌이야. 근데 직접 보거나 같이 뛰잖아요? 그럼 완전 피부로 느끼는 거죠. 완전히. 상상이 안 된다.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빨라요.
진짜 40.195km를 뛰는 그 선두에 쓰는 진짜 그 뭐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뛰는 거 보면은 와 출발부터 쌀벌합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버스를 놓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 뭐 좀 천천히 시작해도 마지막에만 뭐 언제 안에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전력 질주로 네. 사실은 달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천천히 해도 뭐 내가 완주만 하면 그거는 기록, 이 자기 개인 기록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마라톤 일반인들이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저같이 생각하고 느긋하게 시작하시는 분은 없다고 그 얘기 듣고 좀 뭐 숨차서 어떻게 끝까지 가나 했죠. 근데 대단한 저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달릴 때는 6, 7 그 이상을 안 가게 되는 게 그 어디서 제가 뭐 그런 사고 나는 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겪지도 않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속도가 내 다리가 그거를 못 따라가서 넘어지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 저희가 그냥 길을 달릴 때는 내가 좀 늦추고 싶거나 힘들면 늦출 수 있는데 속도를 조금 더 냈다고 다리가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순간 헉해가지고 놀래서 겁을 먹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막 속력을 내는 그 달리기는 머신에서는 못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좀 빨리 달릴 수 있을 때는 빠른 속도의 음악을 들었을 때. 예, 제가 밖에서 달릴 때는요 음악을 오히려 안 들어요. 귀에 뭐 꽂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밖에 소리 듣는 게 더 좋아서. 그리고 좀 실제로 위험하잖아요. 뭐 어떤 뒤에서 그 신호 같은 거를 제가 놓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안 꽂고 다니는 편인데 헬스장에서는 오히려 귀에 꽂고 빠른 속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빨리 좀 움직이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음악 들으시는 편이세요? 뛰실 때? 목사발님 뭐 많이 뛰셨으니까 어떠세요? 저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손에 들고 뭐 꽂고. 근데 무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귀에 꽂고 너무 달리고 싶은데 못 합니다. 그렇게. 왜요? 귓구멍이 너무 넓어서요. 뭘 꽂으면 계속 떨어져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래서 저는 그 헬스장을 꽤 많이 이용한 편인데 여태까지 좀 무조건 이제 헬스장에서는 이제 뛸 때 그 영상을 하나 딱 틀고 이제 그거 끝날 때까지 뛰든지 걷든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그 뭐랄까 진통제 효과가 있다 그럴까? 재밌는 예능 같은 거 틀어놓고 뛰면 좀 덜 힘든 느낌? 런닝만 하는 날이라고 딱 정하면 헬스장 갈 때도 그러니까 웨이트 안 하고 런닝만 이렇게 유산소만 한다 이런 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화 한 편, 2시간짜리.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식사할 때도 TV 보면서 먹으면 자기가 얼마나 먹는지 잘 모르고 먹게 되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움직일 때도 내가 정말 짧게 운동을 해도 어느 부위에 내가 어떻게 뭐 호흡을 하고 있는지 움직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면 짧게만 해도 그게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뭐 음악을 들어서 혹은 TV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그쪽으로 치중돼 있으면 감각이 거기에 다 쏠려서 좀 효과가 좀 저하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전거인데 실내 자전거 거실에서 탈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를 묵사발님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TV에 영화 2시간짜리를 틀어놓고 거실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는 뭐냐면 정말 자전거에 집중해서 내 자세를 찾겠다기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재밌게라도 조금이나마 운동을 해보겠다. 약간 그런 심리인 거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아니까. 그럼요. 네, 제가 초반에 이 에피소드 시작하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하루키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달리기를 너무너무 애정하는 작가예요. 그거에 대한 책도 되게 많이 썼고 하루키가 그거 이상으로 음악에도 좀 조예가 깊거든요. 그래서 달릴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소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막 요청을 했더니 그러면 내가 한 12곡만 선곡을 해서 소개를 해보겠다 하고 소개를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도 여러분한테 올려드릴 예정인데 그중에 제가 쭉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루키 나이에 하루키 성향에 따라 고른 곡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느낌이 대부분이었고 그중에서 이 곡은 듣는 순간 달리고 싶어졌어요.
잊지 마세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는 너무 달리고 싶어졌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 며칠은 이거 들으면서 달렸는데 이게 곡 길이가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 5번 정도 돌리면 한 13분, 15분 이렇게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밌게 달렸어요. 예, 같이 달리는 기분 들게끔 제가 이 곡은 마지막에 한번 더 붙여드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 곡도 하루키가 추천한 12곡을 전부 다 이제 목록별로 해가지고 저희 유튜브 재생 목록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와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곡 같은 거를 찾다 보니까 제가 달릴 때 음악을 안전한 상황에서는 들어요. 근데 뭔가 차도나 그런 게 좀 그런 데서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밖에 나가서 이어폰을 껴서 내가 주변 상황을 인지 못하는 것 자체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뭐 트랙 같은 데서는 듣는데 그게 이제 BPM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템포. 그 템포가 내 발에 왼발 오른발하고 딱 맞을 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춤 같은 걸 출 때 스텝하고 그 곡의 박자를 딱 맞추는 것처럼 뭔가 그 일치감 그런 게 있어서 그 찾아봤더니 실제로 뭐 멜론벅스 이런 데도 있고 러닝 할 때 BPM별로 음악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고 사이트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신나는 러닝을 검색하면 보통 BPM 160 이렇게 시작해서 특히 이제 저는 락 음악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다가 BPM 160 러닝 뮤직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트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BPM 160의 락 음악이 쭉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 BPM 160에서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노래는 퀸의 Don't Stop Me Now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메트로놈을 손에 들고 있는데 160을 틀면 템포가 들리시나요? 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빨리 뛰네. 왼오 왼발 왼발 왼오 왼오 이건 훈련이죠. 러닝이지. 요게 이제 노래 템포랑 내 발이랑 딱 맞으면 뭔가 일치감 그 신나는 감정이 있고 근데 이제 느린 노래를 이제 만약에 들으면서 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게 160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반으로 줄여볼게요. 80 그러면 이런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80으로 해서 틀어보면 템포는 느린데 자 느려졌죠? 하지만 이거 우리가 2번 더 쪼개면 돼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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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러면 노래가 하나 둘 셋 넷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노래는 느리지만 아까랑 똑같은 발로 뛸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발라드도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사실 러닝 할 때나 요새 계단 오르기 할 때 음악보다는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듣다가 요거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줘. 요거 들어봐라. 여기 뭐가 있었다. 막 뭐 올립니다. 막 뭐 유튜브 뭐 올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안전한 상황에서 책보다 별책 부록을 들어주십시오. 그럼요.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김현수 작가님처럼 달리기랑 관련된 글을 쓰신 분들 요즘에 또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거 뭐가 있나 또 찾아보게 됐어요. 책 몇 권 추천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김현수 작가님의 아까 산문집 지지 않는다는 말을 비롯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달리기 무립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마인드풀 러닝 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거는 제목부터가 좀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왕 시작한 거 딱 100일만 달려볼게요. 100일이라 그러면은 뭔가 되게 큰 거 이룬 것 같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아무튼 시리즈 책 여러 권 있는데 아무튼 떡볶이 뭐 아무튼 뭐뭐뭐 이런 거 시리즈로 쭉 있는데 그중에 아무튼 달리기라는 제목의 책도 달려. 있어요. 김상민 작가님이 쓰셨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관련된 책들은 실제로 많이 늘었고 사람들이 많이 달리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게 혼자 하는 운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달리지 않더라도 어떤 매력으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셨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이었네요. 어떠셨어요? 네, 일단 제가 초반에 영화 감독님 이름 롤랜드 에머레이 감독님입니다. 제 몸을 혹사시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또 단순간에 또 한 5kg 정도 쪘다가 이번 10kg까지 쪄버려가지고. 근데 이 정도로 뛰면 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무릎에 무리 가고. 무릎에 정말 안 좋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스장 가서 영화 보면서 좀 빨리 걷는 이런 거부터 하고 자전거 조금 무리가 덜하게.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로 이제 일단 몸무게를 먼저 줄이죠. 몸을 좀 만들어 놓고 그때 또 이제 이후로 뛰어야죠. 가볍게 뛰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달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로만 해도 달리고 싶은 욕망이 다시 샘솟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아까 최윤호 기자님 글들 중에서 그 달릴 때 입에 물을 머금고 달리면 코로만 숨을 쉬어서 폐를 단련시키는 데 좋다라는 글을 봤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운동할 때 한 번쯤 해보고 싶다 갑자기. 입에 물을 먹고 콧구멍으로 나옵니다. 한번 그렇게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집 밖을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얼마 전에 판도라님이 저한테 소개시켜주신 어플이 하나 있는데 챌린저스라고 한번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장족의 발전인데요. 거들떠도 안 보셨어요. 처음에 저분이. 근데 얼마 전에 가입을 했다고. 그래서 추천일을 저를 쓰셔가지고 제가 하트를 하나 받았는데 처음엔 클랑폴리님 아닌 줄 알았어요. 누가 가입했지 했다니까요. 네, 아주 많이 넘어왔어. 아니 그러니까 그 챌린저스라는 어플은 어디에 인증해서 누가 나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간 안에 그 도전을 성공하느냐 아니냐 하고 자신만의 싸움을 돈을 걸면서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의지가 없어서 뭐냐 작심삼일이라서 사흘만에 한 번씩 작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궁금할 때 좀 바짝 하려 그러면 그런 거 좀 이용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친구야 했더니 이게 또 가입을 해주셨네요. 여기 두 분도 같이 하시죠? 좋습니다. 대답이 빨리 안 나오죠?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그냥 달려도 숨이 차잖아요. 답답하고 힘든 거를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 심장의 존재를 느끼고 그 속도의 적절함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두근거림, 호흡에 대해서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생각해보는 데에는 마스크는 그렇게 큰 방해는 안 되지 않나. 제가 종종 생각하고 있는 내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오롯한 나 자신이라고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뛰어보면 뛸므로 해서 그 오롯함에는 사실 내 정신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기분 좋은 피로감으로 터질 듯한 심장 박동으로 불편한 어느 곳의 느낌으로 더불어 뛰기 전에 품고 있었던 그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뭐 뛴다고 해결되지는 않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을 알 것만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안도감 같은 거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 그 실마리도 내 몸, 마음, 그러니까 나부터구나 하는 거죠. 일상을 달리다 생각이 마음이 잠시 멈추는 순간이 온다면 달리기를 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춰 섰을 때처럼 숨 한번 고르시고요. 오늘 저녁엔 혹은 내일은 나와 다른 길을 달리는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계절을 저희 4명과 함께 달려보시죠. 네, 지금까지 저는 판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유튜브 인스타에서 만나요. 안녕.